안녕하세요.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술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? 제 친구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이 친구는 술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또 많이 마시기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저녁 자리에서 술 한잔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. 야, 그 술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몸은 괜찮니? 그랬더니 건강검진할 때마다 늘 위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. 위 상태가.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줄이지. 더군다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술도 줄이지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, 인생 뭐 있냐? 즐겁게 사는 거지. 라는 말을 했습니다.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. 우리의 삶은 좀 즐겁게 살다 가는 것,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건강까지 그렇게 좀 나빠지면서 마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기도 합니다.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겁니다. 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. 술을 왜 마시는가? 대부분은 술을 마심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또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요즘 같은 시기에 술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다, 또 혼술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사 보도를 보면서 역시 술은 우리에게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을 좀 잊게 해주고 기분을 좀 좋게 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. 오늘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즐거움의 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5가지 욕구 중에서 우리가 좀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재미라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술에 관한 이야기.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과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업되는 이런 경험 우리 마음 많이 있죠. 요즘에 트로트 열풍입니다. TV 틀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 트로트 경연대회, 미스터 트롯, 미스 트롯 해서 정말 트로트 광풍이 불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왜 특히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코로나 시대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울하고 침울하고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 이 즐거운 그런 음악, 노래를 들음으로 해서 기분이 업되고 뭔가 좀 마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트로트 광풍이 불고 있다. 저는 그 원인의 한 면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. 또 이 노래 같은 거 이게 즐겨 부르는 분들 많이 있죠. 뭐 일할 때 응얼응얼거리면서 노래하는 분들, 산책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면서 더 자신의 어떤 기분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이런 수단들이 바로 음악과 노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 차선에 막 쿵쾅쿵쾅 막 내 차까지 막 흔들릴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율동까지 해가면서 즐기는 분들을 보면 역시 음악과 노래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 있는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음악과 연결해 보면 이 춤도 빼놓을 수 없죠. 춤. 저는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이트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영 재미가 없었어요. 이게 춤의 소질이 없어서 그렇게도 하려니와 시끄러운 데서 막 뭐 춤을 추고 그런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정말 나이트를 좋아했습니다. 그 친구 말로 나이트는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래요.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한 번도 앉지 않고 계속 춤을 추다 나옵니다. 그 친구 하는 말, 이 뭔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. 이 춤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춤을 출 때에 생기가 돋고 뭐 신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삶의 활력소로 되는 것 같습니다.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부부가 함께 배우는 댄스 교실을 가자고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역시 그 춤에 관해서 별로 흥미가 없고 매력을 못 느껴서 제가 정중하게 좀 거절을 했습니다. 집사람은 좀 아쉬워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음악과 함께죠. 춤을 추면서 율동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역시 이 춤 또한 우리 사람들의 즐거움의 욕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다. 취미 생활 같은 거를 보면
대부분이 즐거움의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낚시, 이제 광자가 붙죠. 마니어라는 용어도 붙고요. 낚시광. 낚시를 하면서 그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. 바둑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여행 같습니다.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것들, 또 운동은 또 역시 대표적인 즐거움의 욕구의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.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뜨개질이라든지 자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즐거움의 욕구와 연관된 겁니다. 굉장히 무수히 많은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푹 빠진다라는 용어 있죠. 여기에 푹 빠졌다 요즘에. 뭐에 거의 미쳤다라는 말들은 그 즐거움의 욕구를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. 즐거움의 욕구, 다른 욕구도 그렇지만 이 생명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겁니다. 굉장히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짜릿함을 느끼고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람들이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취미생활 시간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. 꼭 목숨, 생명만이 아니어도 어떤 아픔,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즐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몇 년 전까지 조기축구에 동아리를 했는데요.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이게 부상들이 좀 많습니다. 발목도, 무릎도, 허리도 이렇게 부상이 많은데,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그 축구라는 그 재미에 빠져서 침 맞아가면서, 주사 맞아가면서, 압박붕대 해가면서, 쩔뚝거려 가면서 그 시간을 즐기려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욕구는 그 아픔을 넘어서서 그런 쾌감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재미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에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못 하십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 그 노인정에 가셔서 이렇게 10원짜리 고스톱을 어르신들끼리 치는 그런 장면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또 관절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. 그런데도 그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오신답니다. 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끼우뚱하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, 심지어 어떤 분은 옆으로 누우셔서 그 화투장을 던지고 가져오고, 그냥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지만 그런 재미,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, 고통을 이겨가면서까지 즐기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욕구의 충족이다. 그런 충족하려는 행동이다. 또 하나 사람들의 즐거움의 욕구 중에 하나는 공부하고 배우고 새로운 그 책을 보면서 익힌다는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는, 뭔가 새로움을 깨닫는다는 그 즐거움은 아주 대단히 크죠. 어떤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 교육,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익함의 추구도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에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, 재미가 있을 때 더 유익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 재미있는 교육, 재미있는 강의를 더 좋아합니다. 어느 욕구나 마찬가지지만 이 즐거움의 욕구도 과잉이 되면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. 중독.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, 또 이제 도박, 아주 재미있지만 이것이 과하거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도박이라고 하죠. 중독, 이거 아주 심하죠. 요즘엔 미디어 중독도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검색해서 빠져 있고, 스마트폰을 갖고 뭘 하고, 이런 것들도 사실 중독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게임 중독, 이것도 현대인들에게 되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죠. 너무나 많이 거기에 매몰돼서 즐거움과 재미는 좋지만 지나침을 갖고 있는 상황은 위험하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쾌락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즐거움의 욕구에 관한 것이 과해지면, 과잉이 되면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건 관계가 깨집니다. 그래서 술 때문에 또는 도박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된 그런 사례들은 많이 들었고요. 인터넷 중독, 게임 중독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이 좋은 관계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의 욕구 또한 잘 통제해 나가는 이런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저는 이 즐거움의 욕구가
우리 직장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찾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. 일이 재밌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즐겁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더 웃음이 묻어나는 직장,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요. 회의 같은 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특히 사람들이 회의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바로 이겁니다. 이 즐거움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시간이란 얘기죠.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또 웃음이 나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이 상사들의 이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일할 때 리더들이 밝은 표정을 짓는다면 사람들이 좀 더 마음 가볍게 좀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가족 간에도 조금 더 이렇게 즐거움이 묻어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재미가 있는 시간, 즐거웠던 시간들, 웃음이 묻어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환경에서 살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가족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즐거움이 묻어나는 시간을 갖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즐겁기를 원하니까 자꾸만 물질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또 외부 세계, 바깥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 좀 즐거움을 좀 찾고 자녀들과 같이 놀고 자녀들과 함께 간단하지만 뭐 어디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또 멀리가 아니어도 여행 같은 걸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또 부모님들과 함께 뭐 즐거운 얘기 얼마든지 우리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을 통한 즐거움의 추구는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이 즐거움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충족됐던 것은 또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가끔 또 반복해야 됩니다. 또 새롭게 또 행동해야 됩니다.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게 좀 더 즐겁게 지낸다면 더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별 재미가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, 활동의 제약, 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. 우리가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굳이 물질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어떤 기기나 사물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, 가족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즐거움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더 좋겠습니다. 사람을 통한 즐거움은 오래 갈 수 있고 어쩌면 좀 더 간편한 방법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만 이 술 한 잔 마시고 또 밖에 나가서 뭘 하고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만 시각을 돌린다면 더 좋겠습니다. 너무나 즐거움의 욕구에만 이렇게 빠져서 매몰돼서 중독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결여되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간에 아주 친밀하고 오붓한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. 또 자기 발전과 성장이라는 힘과 성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매진하고 노력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, 균형 잡힌 즐거움의 욕구를 추구한다면 더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오늘도 잠시 생각해 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